예, 지금 이제 한 12년 같이 오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아마 이제 광교 시대가 열릴 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가.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8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상임위원장 방에 떨렁 컴퓨터 2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의원 활동하려고 와보면은 책상 하나 없고 컴퓨터도 내 차지가 안 돼가지고 기다렸던 시절. 맞아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상임위에 의원님도 책상 하나라도 놔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교로 가면 의원 정책 연구실이 이제 하나씩 생기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초석을 놨던 당대표다 나는 감히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10대 의원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초선 의원이 돼가지고 부푼 꿈을 꾸고 경기도의회에 딱 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책상이 없어. 본회의장 내 네. 명표 하나 딱 그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어쨌든 자기 책상이 있고 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일반 평의원들은 이제 그런 데도 없으니까 그 회의 때 말고는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초선원 시절 그 기재위원장하고 우리 간사님 하셨을 때 사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 그 배성훈 의원님이 이제 내셨던 건데 야, 최소한 20-30만의 경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일상적으로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도 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 조건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비록 그저 독서실 가면 뭐 칸막이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저 의원님 1인당 책상 하나씩은 두는 걸로.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그걸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배성문 의원님이 그 당시에 제안을 좀 하셨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좀 키워보자 했던 게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31개 시군에 우리가 이제 맞아요. 경기도 상담소를 만든 것도 획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거가 좀 멀리 계셔서 경기도 의회까지 오시기 힘든 뭐 북부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은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상담은 거기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획기적으로 도민과 가까이 가는 경기도를 만들었다. 뭐 막 그때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죠.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대표하던 시절에 이제 추진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야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선관위하고 이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제 티키타카를 이렇게 좀 했었는데 원래는 그게 아마 그 시청 내에다가 예. 시장님 직권하에 도의원 상담소를 각 시의 산하기관처럼 예. 아니면 협력기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법 돼 가지고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하는 거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때. 그 좀 힘들었고요. 뭐 지금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상담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가 없습니다. 소파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소파를 놓는 순간 그것이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파가 없어요. 그냥 책상만 이제 이렇게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선관위하고 얘가 좀 잘 돼서 지금 31개 시군별로 전부 다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좀 받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저도 이제 10대 도의원들 네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 선거 치를 때도 네네. 지역 상담소가 생겨서 뭐 파주나 연천, 안성 이런 먼 곳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수원까지 오는 거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지역 상담이 대부분인데 수원 가서 오셔서 상담을 하자 이것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는 뭐 카페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하기가 용이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았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의회 조직을 또 강화시켰던 예산 정책팀, 그다음 입법 정책팀 이거 만든 것도 아마 그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게끔 주변 여건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의회 조직도 강화. 그때 아마 각 전문위원실에 한 5명 있었나요? 처음에 4명. 네, 4명. 그러니까 직원이 의원들 보좌하는 인력이 4명인데 한 분은 뭐 수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팀장 돼 있고 한 분은 또 이제 그날 의원님도 오시면 의원들 케어해야 되니까 겨우 한 분 정도가 도와주는 상황을 지금 거의 상임위에 지금 몇 분이죠? 지금 8명. 8명이지 9명?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때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이제 의원 역량들을 지원해주는 인력이 늘은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때보다 더 세밀하게 정책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고 그랬다. 그때 아마 가장 중추적인 것 같아요. 이게 부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가끔 언론이나 이제 이런 쪽에 우리 지방원들의 일탈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보도들이 나가면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지방국위가 뭐 하는 거냐, 뭐 심지어는 뭐 지방국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경험을 이렇게 되살려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1년에 다루는 예산 규모가 근 50조죠. 그 교육청까지 하면 53조 올해. 53조 예, 가요? 본 예산만. 그거는 추경화만 하면 58조 될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면 132명이 하는 거니까 한 명의 도연이 뭐 한 4천억 정도를 이제 이렇게 4천억이면 과천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거친 이 세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의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 전에 일탈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 도의원들도 결국 사람이다 보니 물론 이제 더욱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출직 공직자이다 보니까 가끔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도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사명감 열심히 하죠. 제가 봐도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중에 이제 어느 한 명이 어떤 일을 이제 연루가 되면 모든 의원이 그렇게 하는 양 보도가 되는. 뭐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45일 동안 회기를 하는데 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곧바로 이제 예산심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뭐 한 달 동안 집에를 못 갑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숙식 해결하면서 숙식하고 뭐 해결하면서 그리고 또 밤새도록 또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 도민들께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년을 같이 하는 건 참 큰 인연인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도 12년에 한 몇 배를 우리 다 서로 연을 맺으면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든 뭐 다른 분야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가 8대, 9대, 10대 오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뭐 특별위원장도 맡아서가 아니라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이거 되게 그럼요. 중요한 이슈였고 아마 경기도의회가 가장 손대에 서서 네네. 이걸 지금 만들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서 올해 전반기 때 이제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이제 의정 정책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주는 인력을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죠. 되게 안 되는 걸 좀 초기에 만들어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뭐 이제 저희 같은 지방원들이 자주 섞인 얘기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할 지방자치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이제 8대 2이기 때문에 이제 이할 지방자치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는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게 헌법 개정안에 국회에 올라갔는데 뭐 이제 그 당시 야당의 이제 반대로 전혀 다뤄지질 않았는데 다행인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작년에 12월 달에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일부 지방자치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일부 이렇게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지금 사실은 의원들 보좌관이 제로잖아요, 제로. 없죠. 국회의원님들이 보통 8명에서 10명 가까이 이제 보좌관을 두고 의정 지원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는 올라온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질의를 할 내용을 만드는 것 자체를 거의 혼자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몇몇 의원님들은 뭐 제가 전 초선 요즘 조금 덜 하지만 초선 때는 거의 뭐 한 3-4시간 한 달을 거의 3-4시간만 자고 했던 여기도 뭐 당연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양당 있을 때는 그거를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의원 고유의 몫이다 보니까 이거 지원하는 인력이 거의 없고 특히나 지방 의원들은 아마 대표실 해봐서 알지만 대표실 지원하는 인력이 공식적으로 없죠. 없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대표실에서 거의 결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국회 시스템 거의 답습을 해서 국회 시스템과 거의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의회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실을 지원하는 인력이 거의 없어서 이거를 끌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그게 이제 전격적으로 좀 지원돼야 되고 아마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들이 정당 정치를 지방 정치에도 실현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름 꽤 많은 일을 하고 12년을 지냈네 우리들이요. 그죠? 지방자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 국가의 지방 의원들이나 정치들은 이제 다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선진국이 예.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이렇게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형태의 지방자치 그리고 그 지방자치 중심에는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지금 보니까 제도 제가 이제 그걸 특위위원장을 맡았고 전국 TF 단장 부단장까지 네. 하면서 이제 추진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법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그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는 게 부족했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 과정이 아직도 적었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이 어쨌든 지방을 믿지 못한다? 약간 이제 믿음을 갖고 넘겨줘 보지도 않아놓고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이제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원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가 이제 그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관련 부처를 거쳐서 광역을 거쳐서 기초로 내려오고 이미 지금 세월호는 가라앉고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진도 군수가 또는 거기 현장에 출동했던 뭐 해경 지휘자가 거기서 곧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뉴욕 같은 거 보면 뉴욕에 화재가 났다. 네. 그럼 거기 뉴욕 담당 화재 소방서장이죠. 그 뉴욕 소방서장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걸 맞아요. 진두지휘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9.11 테러 발생했을 때 그 현장 지휘 책임자가 그 소방관 네, 뉴욕 소방관. 네. 그 소방관이 다 거기서 결정을 하면 곧바로 즉시 시행.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같이 빨리 진행되는 세상에서 즉각의 결정권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린 모든 국민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구조다. 청와대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치만발한 것도 기사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들이 답이 나야 된다. 2015년도에 그 메르스 하청 문제됐을 때요. 그 당시 이제 남경필 지사였었고 저희가 연정을 하면서 저희 당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연정 부지사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그 당시 했었는데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중앙정부보다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그 16개 광역시도가 벤치마킹을 하고 심지어는 뭐 정부도 와서 이제 배워갈 정도였는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코로나 네. 19에도 고양시에서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했고 그게 이제 이슈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정책이 됐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국민들 수준이 예전처럼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빨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 시대의 화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도민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이 복리와 관련된 또는 그 인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지방 분권이 대한민국을 난 살린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경쟁력을 높인다. 아주 난 필히. 사실은 그러고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글쎄 뭐 이런 얘기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도 한 번 하지 않은 맞아요. 지방에서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인데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동의를 하고 그거에 가장 근접한 기구가 지방의회다. 그리고 지방정부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권한을 걱정하지 마시고 위임해 보면 답이 날 건데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12년간 저는 거의 지방 분권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되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과를 이뤄냈던 면에서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고 한 가지 더는 사실 지방의회법도 만들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지방경찰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방경찰로 바뀌는데 이것도 제대로 가동이 돼서 국민과 밀접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생활사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경찰이 맡아야죠. 이거 중앙에 똑같은 틀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아무튼 예, 올해 호랑이 때인데 좋은 꿈 꿨어요? 좋은 꿈은 요즘 꿈을 잘 안 꾸더라고요. 그 전에 꿈을 잘 꿨는데 꿈은 꾸지를 않았고 얼마 전에 그 집사람하고 그 속초를 다녀왔어요. 속초를 다녀왔는데 해를 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몇 가지 그 희망을 소원했죠. 알겠습니다. 이 희망은 속에 품고 네. 이루어졌을 때 나 뭐였었다 딱 보여주면 감사하겠고 저도 1월 1일 날 제가 이제 과천이어서 청계산에 뜨는 해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떠오르는 올해는 날씨가 맑아서 아주 예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12년을 좀 잘 정리해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이거는 사적으로. 예,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절친 의원이면서 당대표로 모셨던 우리 김현상 의원이가 쉼없는 토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 다 하셨죠? 네, 이런 식의 이 대담 프로그램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어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좀 긴장도 좀 하고 했었는데 워낙 우리 그 배수롱 의원님 진행도 좀 잘 해주시고 특히나 뭐 이렇게 같은 동료원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친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유대, 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경기 인터넷 뉴스 덕분에 우리 12년간의 네네. 정치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우리 사심 없이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뒷얘기도 있고 그런 결정되면서 바라보는 거와 다르게 우리끼리 고뇌도 있었다. 그리고 12년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같이 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입니다. 오늘 같이 해줘서 감사하고요. 아마 치열하게 하는 곳이 가장 삶이 치열한 곳이 정치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가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문화 인류, 경제 인류로 가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인류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정치는 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거가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이랑 지방정부는 4년마다 한 번 있어서 이때마다 발전하는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민주화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민주화의 연륜으로 보면 엄청 빠르게 정치도 저는 발전하고 있다. 그 빠르게 발전하는 정치, 특히 지방정치의 일부를 담당했던 우리 김현삼 전 대표의원님 그리고 저 배수문 도의원이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